안녕하세요. 오장 프로젝트 범위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제4장 프로젝트 통합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셨고요. 프로젝트 통합관리에서는 최소한 4.1에 있는 프로젝트 헌장개발, 4.5의 통합 변경 통제 수행, 그리고 4.6에 있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5장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범위관리의 출제 경향 및 학습 목표입니다. 출제 항목으로서 범위관리 계획 수립부터 5.6의 범위 통제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5.1에 있는 범위관리 계획 수립은 출제 비중이나 아니면 출제 난이도 상당히 낮은 프로세스로서 학습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5.2에 있는 요구사항 수집에 대해서는 투입물보다는 사용되는 주요 TNT에 대한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수집에 사용되는 주요 TNT 중에서도 심층 워크샵, 집단 창의력 기법, 그리고 친화도 및 설문지,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5.3에 있는 범위 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요구사항 수집된 것 중에서 프로젝트, 목적이나 범위, 경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객과 컨센서스를 이루는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범위 정의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수집과의 차이점 및 범위 정의에서 사용되는 주요 TNT 중에서 제품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4에 있는 작업 분류 체계 작성인데요. 실무에서는 저희가 흔히 WBS라고 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지만 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은 5.2 또는 5.3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습량을 5.4에 집중하지 마시고 5.2나 5.3과 동일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제 경향으로 보자면 WBS의 구성 요소, 그리고 작업 분류 체계의 작성의 산출물인 범위 기준선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또한 포함 내용에 해당되는 것의 설명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 5.6은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한 프로세스로서 범위 확인은 품질 통제 또는 범위 확인은 범위 통제와 비교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범위 통제에 대해서는 범위 당연히 확인과의 차이점, 그리고 범위 통제의 목적은 즉 프로젝트 범위,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해야 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범위 기준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련된 용어인 골드 플래팅과 스코 크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리 여행하는 프로젝트 범위관리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프로세스 그룹이 간단하죠. 즉 기획과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배우시게 될 6장 일정 관리, 그리고 7장 원가 관리에서도 동일한 프로세스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지식 영역들을 살펴보면은 범위하고 일정하고 원가는 동일하게 기준선이라는 것을 저희가 산출하게 되는데요. 기준선이라는 건 뭘까요? 프로젝트에서 고객과 아니면 프로젝트 팀 내에서 설정한 우리 프로젝트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생성된 기준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감시 및 통제하면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변경 통제 수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변경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획 프로세스 중에서는 첫 번째 범위관리 계획 수립이죠. 자, 범위관리 계획 수립은 6장에서는 일정관리 계획 수립이고 7장에서는 원가관리 계획 수립, 8장에서는 품질관리 계획 수립. 자, 동일하시죠? 항상 모든 지식 영역의 첫 번째 프로세스로는 지식 영역 명칭 플러스 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게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범위관리 계획 수립에서의 투입물을 보시면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들어오시겠죠. 범위관리 계획 수립을 작성하기 위한 템플릿을 제공해 줄 거고요.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 또는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경계, 그런 것 때문에 투입이 돼야 되고요. 공동적으로 투입되는 기업 환경용이나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 투입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도구 및 기법으로서는 전문가 판단, 그리고 범위하고 일정하고 이제 원가로 넘어가시면서요. 이때부터의 작성 주체는 프로젝트 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 기법이라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미팅이라는 광범위한 도구 및 기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물로서는 범위관리계획서라고 요구사항 관리계획서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범위관리계획서는 5.3에서 5.6까지 사용되는 산출물이 되시겠고요. 요구사항 관리계획서는 5.2 요구사항 수집에서만 사용되는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요구사항 수집 프로세스인데요. 출제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문제를 내기가 쉽겠죠. 문제를 내기 쉬운 이유는 도구 및 기법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투입물을 보시면요. 요구사항 수집에서는 당연히 이전 단계 프로세스, 즉 범위관리 계획 수립의 산출물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자, 요구사항 수집하기 위해서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는 프로젝트 현장, 그리고 요구사항은 누가 낼까요? 즉 프로젝트에 투입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을 발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등록부,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요구사항 수준을 정의한 이해관계자 관리계획서가 투입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입물을 외우지 마시고요. 요구사항 수집이 어떠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입물을, 그리고 도구 및 기법, 산출물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구 및 기법으로서는 인터뷰부터 그리고 12번에 있는 문서 분석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뷰, 심층 워크샵, 집단 창의력 기법이나 설문지 및 설문조사,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하고 장단점, 그리고 사용하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산출물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수집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는 요구사항 문서, 그리고 요구사항에서, 그리고 이게 설계, 개발, 테스트, 그리고 고객에게 이관되기까지 제대로 산출물이 만들어져 있고 아니면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5.3에 있는 범위 정의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자, 범위 정의와 요구사항 수집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구사항 수집은 고객이 말 그대로 그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거를 무작위로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범위 정의는 뭘까요? 맞습니다. 프로젝트 헌장에는 상위 수준의 프로젝트 경계나 목적이 있죠. 그 목적, 그리고 그 경계에 맞는 것만 필터링 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정의에는 투입물보다는 도구 및 기법 중에서 제품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산출물에 있는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입니다. 자,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는 범위 정의의 산출물이지 작업 분류 체계의 산출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에 포함되어 있는 포함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물하고 인수기준, 그리고 범위 기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사항 및 가정사항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정의까지 하셨으면 이제 고객에게 전달할 인도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작업 분류 체계, 즉 WBS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투입물로서는 범위관리계획서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이전 단계의 산출물인 프로젝트 범위기술서. 자, 작업 분류 체계인데 다시 한번 요구사항 문서를 보고 저희가 WBS를 작성하는데 누락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4번, 5번은 덤으로 들어오는 투입물이 되시겠죠. 자, 도구 및 기법에서 보시니까 작업 분류 체계는 뭡니까? 초기에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작업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것은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죠. 자, 프로젝트 헌장의 투입물 기억나시죠?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된 게 결국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를 다시 한번 인도물 기준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원이 수행해야 될 작업 기준으로 한 것이 결국은 WBS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범위 기술을 다시 한번 잘게 쪼개는 게 분할, 디컴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분류 체계 작성의 산출물은 범위 기준선인데요. 범위 기준선에 대한 출제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범위 기준선의 포함 내용 뭡니까? 자, 첫 번째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죠. 즉 범위 정의의 산출물이고요. 두 번째 WBS입니다. WBS는 뭐예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죠. 예.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거를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하이어라키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그런 구조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WBS 사전이죠. 네, 맞습니다. WBS에 포함되어 있는 최하위단은 뭡니까? 워크 패키지죠. 자, 워크 패키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설명서입니다. 자, 작업 분류 체계까지 작성하셨으면은 그 다음은 뭘 하느냐? 원래는 5.6에 있는 범위 통제가 일반적인 순서가 되겠죠. 근데 PMBOK에서는 5.5에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를 하나 더 삽입시켜 뒀고요. 범위 확인이라는 것은 고객이 초기에 요구사항 낸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도물까지 산출되었는지 고객이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물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관리계획서, 그리고 고객이 초기에 발의한 요구사항 문서나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범위 확인은 무엇을 봐야 되죠? 그렇죠.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인도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인도물이 아니고 4번에 보시면 검증된 인도물이죠. 자, 검증된 인도물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8.3에 품질 통제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온 산출물이 검증된 인도물입니다. 자, 검증된 인도물이 그럼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여러분들이 4장에서 배우신 4.3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 배우셨죠? 자,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지시하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 프로젝트에서 고객에게 전달할 인도물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인도물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면 그 프로세스가 품질 통제시고요. 품질 통제를 거쳐 나온 게 검증된 인도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확인과 품질 통제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 성과 데이터라는 게 투입물로 들어오고요. 자, 도구 및 기법에 대해서 가끔씩 시험에 많이 나오시는데요. 자, 범위 확인 누가 합니까? 자, 고객이 하죠. 고객이 가장 쉬운 거 뭡니까? 인스펙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검사죠. 그래서 인스펙션을 주요 도구 및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출물은 뭘까요? 자, 검증된 인도물을 가지고 고객이 봤어요. 자, 고객이 보고 사인했어요.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된 인도물. 자, accepted deliverables가 산출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대로 안 됐어요. 뭐 해야 됩니까? 자, 변경 요청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변경 요청이라는 산출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는 범위 관리 계획 수립한 대로 제대로 요구사항이 수집되고 제대로 범위가 정의됐고 또한 WBS가 작동해서 인도물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범위 통제라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범위 관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범위 통제의 투입물, 범위 확인하고 보시면 약간 대동소이한 걸 느끼실 텐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서 범위 확인과 범위 통제에서 어떤 투입물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도구 및 기법에서는 조금 더 인스펙션보다는 조금 더 프로젝트 팀에서 스킬이 필요한 차이 분석을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산출물은 특별히 중요한 건 없으시고요. 자, 두 번째, 변경 요청 그대로 발생하겠죠. 범위 통제하면서 제대로 범위 기준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 요청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문서, 그리고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대한 갱신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범위 관리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1에 있는 범위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